안녕하세요. 내가 이제 포상팔국 이제 저기를 하는데, 저는 내가 사실은 이제 처음에 가야 역사를 공부하려고 했을 때는 가야가 지경이 너무 좁다 이거예요. 쩌리를 만들어서 이게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조금 더 가니까 또 뭐 형제들끼리 쌈박질을 했대요. 그것도 전쟁을. 근데 그것도 되게 좀 슬프더라고. 사실 그건 슬픈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여기 포상팔국 전쟁 개전 시기와 전쟁에 대한 재검토라는 이제 논문을 보고 내가 이제 이거를 해야 돼서 하는데, 이게 이게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 자료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녹화를 하면 자료를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지금 근거가 포상팔국 이제 저기 전쟁의 이제 근거가 삼국사기에 이제 권위 신라봉기 나의 이사금 이제 14년조에 7월에 포상팔국이 가라를 치려고 모여야 했다. 가라의 왕자가 와서 구원을 청하니 왕이 태자의 우로와 이벌찬 이음에게 명하니 육부병사를 거느리고 와서 구원하게 하였다. 팔국의 장군들을 쳐서 죽이고 포로 6천인을 빼앗아 들어왔다. 김해의 포로 6천이면 망인 거지. 나라를 빼앗긴 거잖아요. 김해가 예전에는 시청 있는 데까지 바다였대요. 바다가 막 많더라고. 그 뒤쪽으로도 바다고 쬐끔해요. 그리고 신라의 동을 받았는데 왜 또 가야가 왕자를 보내어 인질로 삼았대요. 신라에다가 뭐 알 수 없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물계자전에서 내가 볼 때는 물계자전이 근데 이게 좀 뭔가가 좀 이제 김부식이가 뭔가 의도가 있어 쓴 것 같아요. 이제 물계자가 포상팔국 전쟁에서 이제 공을 세웠는데 태자가 물계자를 미워해서 이제 공을 치하를 안 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3년 후에 골포와 칠포, 고사포 이제 세 나라를 가라성이 공개해서 이때는 왕이 친히 갔대요. 왕이 병사를 가서 구원했대요. 그래서 이제 물계자는 수십 명의 머리를 베어 얻었는데, 근데 또 공을 논함에 있어 또 얻은 바가 없대요. 이거 뭐예요? 물계자는 투명인가 취급받은 거잖아요. 공은 많이 했는데 왕도 태자도 그리고 그 앞전에 포상팔국 전쟁을 해서 엄청나게 공을 세웠는데, 그러면 다른 신하들이 얘기를 안 했나요? 뭔가가 이상해. 그러면 누가 왜 당신은 왕손에게 밑보여 공이 기록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이게 그대의 공이 막대한데도 기록되지 않아서 원망스럽지 않소. 그러면 이 사람이 왕에게 이 물계자는 이렇게 해서 공을 세웠으니까 기록해야 된다. 그 포상을 해야 된다.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왜 안 해주고 물계자한테 네가 네 공을 왕에게 자랑해라. 저 공을 치하해달라고 해라라고 하냐고. 이게 좀 수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삼국유사 이제 물계자전도 그거예요. 근데 왕이 친히 나갔는데 나는 여기서 뭔가 모순점이 있어.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그렇잖아요. 김해 김씨가 억센 사람들도 아니고, 응? 자기 혼자 처먹고 살게 해서 남한테 해 끼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김해 김씨는 남한테 해를 당하고 살았지 해를 준 적은 없어. 응? 내가 차라리 굶고 말지 나만 잘 처먹겠다고 남한테 해코지는 안 한다고. 그런 김해 김씨는 없어요. 내가 본 상황에선 그래. 응? 내 성격도 그렇고 차라리 없으면 말지 도둑질은 안 하고, 처음에 나도 못 모르고 빌렸다가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굶어 죽자 그런 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김해 김씨는 왕손에다가 유명한 김유신 장군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아요. 그거 함부로 안 사는 건 기본으로 깔고 살아. 그러니까 내가 학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하면 제대로 연구를 해야지. 후손이 그렇게 있는데 그 집안끼리 다 끝나가네.
아니 내가 이제 지난번에 김해 갈 때 배터리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배터리를 샀는데 이게 스노우 녹화할 때는 배터리가 저기 막 팍 없어져 버리네. 그냥 저기 안 돼. 내가 학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김혜김 씨가 후손의 성향도 있잖아요. 김혜김 씨들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돼. 현실적으로 좀 연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거 보고 막 신났다고 막 전쟁을 했네 어쩌냐고 쓰지 말고, 내가 정상이라는 사람이 논문을 썼어요. 내가 이 사람과 통화를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어. 근데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래요. 다 그 사람들은 학자들은 뭐라고 하든지 우리 집안은 그래요. 응? 수루왕 할아버지가 하나는 왕을 주고 둘은 허씨를 주고 나머지는 이제 중을 만들어 떠나 보냈잖아요. 그건 왕권 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알이 하나인데 알이 6개야. 그럼 형제들을 끔찍히 아꼈다는 얘기야. 수루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신하가 이제 6개 알이 탄생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신하는 나중에 썼지만, 그리고 그 9명의 수루왕 할아버지 빼고 9명의 왕이 그 수루왕 할아버지의 유지를 잘 받들었어. 그래서 왕권 싸움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한 사람만 와이프 잘못 들여서 좀 문제가 있었지. 응? 그리고 이제까지 쭉 살면서 김혜김 씨가 그렇게 막 자기 혼자 먹고 살겠다고 저기 했으면 김유신 할아버지가 그 신라 왕주이고 자기가 왕했지. 거기서 그렇게 충성을 상북통일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응? 그리고 솔직히 내가 지금 그 논문 쓰려고 그러는 게 가야가 약해서 저기 신라로 신라하고 합병한 게 아니라는 걸 나는 이제 감을 잡았어요. 그러면 학자들이 이제 그걸 보고 그렇게 썼는데, 후손이 내 입장에서 받을 때는 아니 내가 그냥 봤을 때 아웃라인을 봤을 때도 이게 이제 가야 역사가 제대로 연구가 안 됐구나 라고 느껴서 내가 이제 공부를 하게 들어가니까 세상에 전제까지 했다고 그러고, 그것도 여덟 갖고 막 개싸움을 했다고 그러면 내가 충격받죠. 그래서 후손이 얘기하니까 또 뭐 이상한 소리를 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우리 조상이 지들 처먹고 살겠다고 개싸움을 했다고 그러면 좋을 사람은 없어. 그렇다고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어요. 포상팔국이 어디서 왔을까? 그러다가 이제 중국 역사를 중국 왕력을 보는데 거기 파랑의 난이 있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차용했나 보구나 내가 김부식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평소에 솔직히 그리고 김혜김 씨가 자손이 번창할 수 있었던 것도, 많은 사람의 시기 질투가 있었지만 할 수 있었던 것도 남한테 해끼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응? 근데 물론 살면서 자잘한 거는 여러 가지 다툼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크게 전쟁을 일으킬 정도의 욕심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는 후손들을 모욕하는 거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 나라가 없어졌고 후손이 없다면 자기들끼리 찢어 발기는 어쩌는데, 아니 대한민국 제일 많은 후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구영아 할아버지가 왕 자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후손이 번창할 수 있었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전쟁을 했다면, 끝까지 했다면 후손이 번창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시절에는 내가 볼 때 우리가 70년대까지만 해도 고대나 70년대까지 시골에는 농기구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다 100% 자급자족을 했잖아. 응? 지게니 농기구니 뭐 옷까지 다 만들어서 입었잖아요. 근데 뭘 처먹고 살겠다고 전쟁을 하냐고, 뭐 교육을 위해서 어째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말이 많은데, 그래서 나는 학자들이 이제 제발 김혜김 씨를 고만 모욕을 했으면 좋겠어. 이제 포상팔국은 없었어요. 응? 내가 학자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얘기야. 포상팔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수로왕 자손을 모욕하는 거예요. 수로왕 할아버지가 어떻게 싸움하지 말라고 딱 저기를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역지사지로 생각해봐요. 이제 그 수로왕 할아버지가 응? 왕권 싸움하자라고 7명의 아들을 중을 만들어서 절로 보내버렸어요. 응? 그렇게까지 했는데 나중에 지들끼리 처먹고 살겠다고 싸웠다고 그러면 그것도 왕자를 뺏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전쟁을 했대요. 뭐가 이상해. 그럼 왕자리를 뺏어야 될 거 아니야. 왕자리는 안 뺏었어요. 6천 명의 포로를 잡았으면 그 나라 그 김해 그 좁은 땅에서 초토화된 거지. 그러면은 망해야지. 안 그래요? 근데 망하지도 않았어. 무슨 신라가 구원을 했대. 근데 지금 대동방시조 원류사에 보면 김알지가 김수로왕의 둘째 아들로서 그 경주 김씨 고서에 나와 있대요. 내가 그 고서를 이제 원본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는데 그거 이제 차츰 찾아보고 이제 그 사람도 어쨌든 이제 고서를 봤으니까 그거 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일제와 김일제 후손이라 김일제와 김윤이라고 하는데 김윤의 후손인 것 같더라. 걔는 대동방시 소녀는 김알지도 김윤의 후손이고 우리 술할아버지 김윤의 후손으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뭐 어디서 아무튼 개판이야. 그렇게 되면 버풍왕이 이제 백제 사람이잖아요. 백제 사람이라서 이제 그 김알지 후손이 왕자를 뺏겼어요. 그러면 구영왕 할아버지가 도와주겠죠. 그래서 이제 그 구영왕 할아버지가 이제 버풍왕을 이제 압박을 하니까 버풍왕이 절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알지 후손 중에 이제 그 진흥왕을 이제 왕으로 세운 거야. 7살짜리를. 그리고 적국 무력 할아버지랑 적국 도와줘서 저기 북한까지 해서 진흥왕 순수비를 세워준 거예요. 진흥왕이 7살에 왕에 올라가고 그 43살에 죽었어. 근데 어떻게 그 군사를 키워가지고 저기 북한까지 전쟁을 할 수 있냐 이거지. 그거는 구영왕 할아버지 도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력 할아버지 그 서현 할아버지 도움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라고. 그리고 아니 적국의 왕자를 신주 도독으로 삼는다는 게 말이야. 그 신라가 쳐서 새로운 이제 주를 넓혔대요. 근데 거기에다가 적국의 왕자를 도독으로 맡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쁜 마음고 백제나 고구려 붙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거기는 확실한 믿음이 내 식구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력 할아버지도 신라가 내 나라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무슨 김무력 할아버지 양령에 보면은 프로필에 보면은 신라의 가야를 바쳤다고 그렇게 해놨어.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나중에 한번 얘기할 거야. 아주 웃기는 종자들이야. 그러니까 그때 상황의 정세를 좀 봐야지. 그러니까 가야는 이제까지 연구한 다 똥이에요. 똥. 이제 그 내용에서도 분명히 잘못된 게 나오잖아. 내가 아까 표시를 해놨는데 나의 왕 14년에 포상팔국이 김해의 남가라를 공격하지만 신라의 구원군에 의해 패하고 3년 후 다시 포상팔국은 하만의 아라국을 공격하지만 신라의 구원군에 패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포상팔국 전쟁을 2번이나 했대. 3년 후에. 근데 이게 뭔가가 말이 안 맞아. 그러면 신라 봉기 거하고 신라 그 봉기에 있는 거 삼국 사기에 있는 거하고 삼국유사하고 따로따로 보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골포 칠포 삼국을 치는 거하고 아주 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그 연대를 봐야 되겠네. 이게 14년에 포상팔국 전쟁을 했고 (3년) 후에 또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20년에는 또 어쩌고 저쩌고 20년은 또 뭔 소리야. 14년 15, 16, 17, 18, 19, 20 3년이네. 그러면 3번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삼국유사는 신라를 공격했다고 나와요. 아무튼